아까 봤던 그 조회수 8 중에 네 거 있어 없어? 확실히 있어? 확실히 볼 거야? 그 중에 네가 얼마를 담당하고 있어? 8 중에 1. 뭐야? 조회수 8 중에 네게 얼마냐고? 1. 근데 보면서 한참 늘었어요. 너는? 집에 있는데요? 우리 집에 너보다 큰 금송아지가 있다고. 너보다 몸무게가 무거운 금송아지가 있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주는 보람이 있지. 좋아, 잘했어. 그러면 내가 해야지. 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 너보다 큰 금송아지가 있다고. 성원아, 이 말이 믿겨? 저 어제 전화해서 아니, 쟤보다 큰 금송아지가 있다는 게 믿기냐고. 안 믿기지? 억울하네. 억울하면 들고 다니시든가. 나도 억울하다. 계속 바라보고 학교 갈 때 갖고 가. 성훈이도 갖고 간 거 아니야? 학교 갈 때 너 갖고 갔지? 바로 올줄 몰라. 응. 왜 몰라? 제가 바로 오자마자 갑자기. 응, 그러면은, 그래? 하고서 왔잖아. 그러면은, 갖고 왔어야지. 갖고 다녀? 그래서 오늘 19쪽인데, 야, 19쪽에 지금 보면, 1번의 네모칸에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거기 보면은 1, 2, 3, 4, 5번 괄호로 쳐서 5개 써져 있는 것도 보여? 그거 전부 다 체크해 놓고 별표 쳐놔. 이거 우리 외워야 돼. 마치 그것과 똑같은 논리로 외우는 거거든? 1에다가 1을, 마이너스 1에다가 3을 더하잖아? 그러면은 플러스 2가 되는 거 알지? 그때 우리 원래 처음 배울 때 부호가 다른 수 외의 숫자는 뭐 절대값을 취해서 큰 수의 부호를 따라가고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서 했었던 거 있잖아. 근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당연히 플러스 2가 되는 걸 알게 되잖아. 그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 외워야 돼. 문제 풀면서 계속 적용을 시키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 1번에 나와 있는 거 5가지는 내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건데 그래도 미리 외워야 된다라는 사실은 체크를 좀 하고 갑시다. 알겠죠? 그리고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들 뒤로 넘기면 20쪽 한번 봐봐. 20쪽에 지금 보면은 원래는 19쪽부터 이어지기는 하는 건데 그래 여기서부터 하자. 19쪽에 지금 보면은 괄호 2번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값이라고 해서 1번 동그라미에 0분의 0꼴의 극한 나와 있지. 보여?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0쪽에 2 동그라미 해놓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 나와 있지. 그 다음에 3 동그라미 해놓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의 극한 나와 있고 4 동그라미에서 무한대 곱하기 0꼴의 극한이라고 해서 4가지 나와 있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이거 4가지가 문제 유형이야 그냥.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수학 1이나 수학 2 막 이런 거 할 때 있잖아. 수상수화 할 때만 해도 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 요거 이렇게 해도 돼 라는 얘기 선생님이 자주 하면서 여러 가지 풀이법 보여줬잖아. 근데 미적분은 그렇게 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거든.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냥 정해진 풀이법을 고정적으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체크를 좀 미리 해놓고 갈 거야. 1 동그라미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이라고 돼 있는 거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한 다음 약분하여 구한다라고 돼 있지. 그거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옆에다 적어놔. 식정리라고 적어놔. 식을 정리해서 구한다. 0분의 0꼴은 식정리해서 구한다. 확인됐죠? 그 다음에 2 동그라미 해놓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이라고 되어 있죠. 보여요? 이거는 첫 번째 줄에 나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자 분모를 나눈다. 나눈 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지? 나눈 후, 나눈까지만 밑줄 쳐놔. 나눈다라는 풀이법 분모 자체의 스타트만 알아두면 돼.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은 최고차항으로 묶거나 유리화하여 변형 후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맨 마지막 줄, 변형한 후 구한다. 식을 변형할 거야 라는 얘기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4번째, 무한대 곱하기 0꼴은 통분 또는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하여 이런 꼴로 변형한 후 구한다라고 되어 있지? 마찬가지로 변형한 후 구한다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이 크게 보면은 4가지, 적게 보면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맞죠?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0꼴인데 0분의 0꼴은 뭐 한다 그랬어? 식정리해서, 인수분해나 약분해서, 식정리해서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랑 무한대 곱하기 0꼴은
식변형해서. 확인됐죠? 이렇게 구한다는 것 자체를 암기를 하고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네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 그래서 이번에 숙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식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거든? 이게 네 가지 형태 중에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 여러분들이 계속 찾으면서 따라가야 돼. 그냥 눈으로 보고 그냥 풀자. 풀렸네. 답이 나왔네. 오케이 하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구나. 0분의 0 꼴이구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구나. 이런 식으로 식을 보고 판단을 내리고 찾아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안 찾아지면 또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이제 수투 중간고사 때 딱 들어가면은 여기가 시험 범위일 거 아니야? 거기 보면은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단순하게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식을 계속해서 변형하게끔 여러분들한테 유도를 한단 말이야. 활용 형식으로. 그러면 이게 딱 봤을 때 무슨 형태의 식인지를 모르면 이게 정리가 안 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 자체를 못 잡아. 그러니까 어떤 식의 모양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해내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연습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마침 이번에 주말이 껴있으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없어도 만들어.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문제 계속 씹고 뜯어보면서 계속해서 곱씹어봐.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수업을 나눠서 진행을 할 거야. 첫 번째, 아까 전에 우리 꼭 외워야 되는 5가지 공식이 있다고 그랬지? 자연스럽게 써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증명, 극한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첫 번째로 할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유형으로 극한과 계산하는 걸 아예 세분화시켜서 확인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요거 2가지만 딱 배우고 갈 거니까 2가지만 잘 기억을 해놓으면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극한의 성질입니다. 자, 극한의 성질이야. 이거 증명하기 전에 그냥 간단한 예를 들어서 증명을 해줄게. 그게 너네가 보기 훨씬 더 편하거든? 자, 지금부터 예 들 거니까 잘 봐야 돼. 우리 지금부터 fx라는 그래프 하나 만들 거거든? 성원아, 뭘로 만들까? 너가 하나 불러봐. 랜덤한 요소를 주기 위해서. fx 그래프 그릴 거야. 관계식 뭘로 할까? X. 야, 그건 좀 그래. x 말고 딴 걸로. 조금만 더 복잡하게 해봐. 진짜 내가 저기 해봐. 뭐? 그래, x 플러스 3. x제곱하면 니네 당장 어떻게 계산을 하고 3차함수 그릴 줄도 모르면서. x는 너무 그렇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아, 그랬어? 그러면 성은이 gx. 좋아. 2x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래서 요거 2개의 그래프가 그냥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야. 확인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2개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릴 거야. 자, fx 그릴 거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3. y절편 얼마야? 3. 그래서 이렇게 된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으로 올라가는 게 fx지? 확인됐지? 자, 그 다음 옆에다가 gx도 그릴 거야.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니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하는 중이야. gx? 요거 요렇게 바꿔보자. 그리고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를 요렇게 해주자. 그러면은 찾기가 좀 더 편할 거야. 분수 안 써도 되니까.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 y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지는 게 gx.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거 지금부터 찾을 거야. 리미트 x가 지금부터 가까워질 거거든? 어디로 가까워져 볼까? 얼마로 할까? 마음에 드는 숫자 3? 좋아. 3으로 가까워질 때 fx 극한값 찾을 거야. 얼마야? 야, 이게 고민해야 될 문제냐? 야, 3으로 가까워진다고? fx 여기 있다고. 그래. 나 열받네 또. 자, 두 번째 리미트 똑같이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gx 찾을 거야. 자, 얼마야? 오, 욕을 하니까 빨라지네. 좋아, 참고하겠어. 자, 요거 2개 알고 있는 상태야 우리 지금, 맞지?
자, 이 상태로 우리는 지금부터 요거를 찾자. 잘 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 플러스 gx라고 돼 있는 거에 극한값을 찾을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우리 fx 관계식 알고 gx도 관계식 이미 아는 상태지? 그지?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 식 지금부터 정리할 거야. 그러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자, 여러분들 해. fx랑 gx 관계식 더해봐. 뭐 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나오지? 맞아? 찾아봐. 얼마야? 마이너스 4. 그렇지. 맞죠? 확인되지? 자, 그러면 이제 봐. 지금부터 잘 봐.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아까 fx로 가까워질 때 6이었지. gx로 가까워질 때 마이너스 10이었지. 우리 지금 fx랑 gx 더했지. 더해봐. 얼마 돼? 같네? 그치?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성질이 증명이 된 거야. 뭐가 된 거냐면 요거 리미트 x가 똑같이 3으로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똑같이 3으로 가까워질 때 gx 이렇게 써도 같은 결과 나온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리미트로 관계식이 두 개가 묶여 있잖아. 둘로 분해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럼 둘이 되면 셋도 되겠지. 반대로 말하면 여러 개의 식으로 갔을 때 같은 함수, 같은 숫자로 가까워진다라면 하나로 묶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너네 책에 나와 있는 첫 번째 공식이야. 아, 두 번째 공식이야. 이해돼, 안 돼? 두 번째 공식. 확인돼? 원래는 이렇게 증명하면 안 되고 직접 우리가 식을 변형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가자. 이게 니네가 보기가 훨씬 더 편하니까. 확인되죠? 성원이 이해돼, 안 돼? 쭉 이해돼? 그래서 시그마 때랑 똑같아. 생각해보면 시그마 때 여기 시그마였으면 두 식으로 붙어있으면 쪼갰지. 두 개의 시그마로 쪼갰지.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던 거 1부터 n까지로 똑같으면 합칠 수 있었지. 그 얘기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첫 번째 거 잘 기억해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여기를 뺀다고 생각해봐. fx에서 gx 뺄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러면 fx 관계식 여기 있지? gx 여기 있지? 빼봐. 뭐 돼? 빼면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3x 플러스 7 되지? 맞아? 3 대입해. 얼마 돼? 13 되는 거잖아. 맞죠? 뺐더니 13이 지금 나온 거. 빼면 16. 맞죠? 자,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거 빼봐. 얼마야? 16 똑같지? 다시 말하면 빼잖아? 빼는 걸로 나누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니네 책에 나와 있는 3번 공식 증명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확인돼? 그러니까 시그마 때랑 똑같아. 더하거나 빼는 거는 나눠도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시그마 계산할 때 시그마끼리 쪼개는 것도 했었고 또 뭐도 해봤었냐면 상수인 애들 있지. 곱해지는 상수인 애들. 시그마 밖으로 꺼냈었지. 그때랑 똑같이 우리는 한번 요거도 한번 해볼 거야. 뭐도 해볼 거냐면 자 이제부터 이렇게 보는 거야. 두 번째 이번엔 이거 해볼게.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3fx 값 찾을 거야. 확인되니? 그럼 3fx야 지금. 그러면 관계식 3fx 만들 수 있어 없어? 야이씨 이걸 아는데 못 만든다고? 만들 수 있지? 만들어봐. 뭐 돼?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3x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자 극한값 얼마야? 18 되지? 맞아? 자 fx의 극한값 원래 얼마였어? 6이었지? 맞아? 3 곱해봐. 똑같지?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2로 바꾸는 순간 여기도 2x 플러스 6으로 바뀌면 되는 거지. 그럼 얼마로 바뀌어? 12가 되겠지. 12는 6에다 2 곱한 거지. 맞아? 다시 말하면 여기에 특정한 숫자 k가 곱해졌어. 변수가 아닌 상수가 곱해졌어. 그럼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써도 되느냐? k를 리미트 밖으로 꺼내서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야.
즉 식을 정리하는 하나의 스킬이 또 등장을 한 거야. 이렇게. 확인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오는 첫 번째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그러니까 공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 게 1, 2, 3번 세 가지 공식은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 리미트라는 새로운 기호 나왔지? 시그마 때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세 가지는.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시그마에서 우리가 시그마를 가지고 분해하던 공식들 있잖아. 분해하고 합치고 하던 것들. 그걸 리미트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1, 2, 3번 공식이야.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시그마의 차이점이 4번하고 5번이거든? 4번하고 5번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여기다가 또 써줄게. 세 번째 공식은 여기로 가보자. 리미트, 똑같이 x가 3으로 가까워질 거야. 그 상태에서 fx와 이번엔 gx를 곱할 거야. 이렇게. 확인되니?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는 fx와 gx를 곱한 식을 만들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곱해봐. 그래서 전개까지 할 거야. 뭐 돼?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성원이 안 하고 논다. 빨리 해라. 성원아, 이거래. 맞는지 아닌지 확인 좀 해줘. 맞아? 좋아. 극한값 찾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3 대입하면 마이너스 18. 3 대입하면 마이너스 30, 12.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12 하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30 하면 마이너스 60. 이렇게 되지? 자, 여기 지금 보이는 거 우리 극한값 미리 찾아놨었지? 두 개 곱해봐. 똑같지? 그러면 우린 다시 여기서 공식이 또 추가로 나온 거야. 이거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곱하기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gx 이렇게 두 개 따로따로 나눠서 곱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확인되니? 나 믿어도 되지? 좋아. 자, 그러면 곱하기가 성립이 되는 걸 확인을 했지? 그럼 나누기도 성립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그래서 바로 이어서 네 번째.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gx분의 fx 이렇게 돼버린 거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먼저 구한 거 분의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fx 이렇게 쪼개도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나누기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뭐냐면 분모가 0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맞지? 그래서 분모가 0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해되니?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요 공식들 그냥 똑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걸로 성립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 관계식을 없애고 그래프만 그려놓고 요 공식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들 시험 한번 해보면서 연습 좀 해보자. 알겠지? 자, 두 가지 그래프를 그려줄게. 이번에는 1일 때를 중심으로 보자. 1로 가까워질 때를 생각해 볼 거야. 자, 이 상태에서 1일 때 5가 되는 형태로 이렇게 그래프가 하나 그려진 게 fx야. 확인됐지? 자, 그 다음 똑같이 1일 때 이번에는 1이 되고 여기 하면은 또 헷갈리겠다. 이렇게 그려진 게 gx야. 확인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 첫 번째 여기가 1로 가까워지는 거야. 첫 번째 두 개 더 할 거야. 확인됐니? 자, 두 개 더 할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그랬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극한값 찾고 그 다음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극한값을 찾으면 됩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자, 그러면 1로 가까워질 때 극한값 있어, 없어? 있지? 얼마야? 여기 5죠? 확인되니? 자, 이건 얼마야? 극한값이 없어지지? 없지? 이렇게 돼버리면 쪼갤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확인돼? 그럼 자, 그래프 잠깐만 한 번만 더 바꿔줄게. 뭘로 바꿀 거냐면 요거 fx 하나만 다시 한번 바꿔보자. 아, 이거를 니네한테 그려주고 아예 그냥 관계식을 줄 걸 그랬나? 아니야. 거기까지 하면은 머리 아파. 뒤집어서 그렇지 뭐. 이게 fx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 그래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게 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자, 이 상태로 다시 여기 볼 거야. 우리 얘 다시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의 gx 이렇게 쓸 수가 있었던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제 봐. 얘랑 얘랑 어차피 같은 거니까 우리 그냥 이거 계산해서 계산 결과 찾으면 되는 거지. 요거 구할 수 있어, 없어? 지금 상태 fx에서 1일 때 fx 값, 극한값. 성원이 있어, 없어? 없지. 왜?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큰 쪽에서는 1로 가까워지잖아. 극한값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때?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근데 이렇게 구하잖아? 이건 존재해. 잘 봐. 좌극한하고 우극한 비교하는 거거든? 얘 좌극한이라고 생각하고 fx 더하기 gx를 할 거야. fx의 좌극한 뭐야? 마이너스 1이지. 우극한 얼마야? 1이지. 아, 좌극한 1이지. gx 거. 두 개 더하면 얼마 돼? 0 되지. 이쪽에서는 1이고 1이지. 두 개 더하면 뭐 돼? 0. 그럼 이거 극한값 0이야. 근데 여기서는 극한값 자체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나누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예를 왜 굳이 들어서 얘기를 했냐면 공식이 통용이 되긴 할 거거든? 통용이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 다시 말해 이 공식이 무조건 절대적인 상황에서 항상 쓰인다는 건 아니야. 무언가 사전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거야. 첫 번째 줄에 보면은 1번 바로 위에 보잖아?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를 알파,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가 베타라고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이 네 가지 공식 우리 찾았던 거 있었잖아. 5가지 정확하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 5가지 공식은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에서만 쪼개고 합치고 나누는 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강조해.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처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쪼개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맞지? 그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 확인돼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밑줄 치고 적어놔. 첫 번째 줄에다가 쭉 밑줄 치고 거기다가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이라고 적어놔. 아예 그냥 말로 기억을 해버려. 확인됐습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만 성립한다. 즉 여기 나와 있는 식을 이제 우리가 적으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라는 녀석이 알파, 다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녀석이 베타라면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확인돼요? 즉 다시 말하면 x가 a로 가까워질 때 f 이거일 때 fx와 gx라고 부르는 녀석의 극한값이 존재하면이라는 말이야.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 내용 까먹으면 문제 보는데 막혀. 아시겠죠? 존재하면 반드시 기억해라. 확인됐죠? 존재하면 수업 중이야.
어떡하라고? 책에 찾아. 뭐? 아, 수업하는데 자, 방해하고 있어, 씨.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 써줬잖아. 노트 필기한 거 찾아.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고 뭐다 적어준 걸 뭘 모르겠다고 자꾸 갖고 오는 거야. 존재하면, 아시겠죠? 존재하면이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gx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두 개의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 그때는 알파와 베타라는 극한값을 더하거나 빼서 바로 구해버리면 된다. 양쪽 다 존재를 하고 있어야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에다가 곱하기 gx 두 개의 다항식을 곱한 것의 극한값을 찾으라 그러면 그때는 그냥 곱해버리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하나 주의사항이 세 번째거든요.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gx분의 fx라는 녀석, 즉 나눴다라면 그때의 극한값은 베타분의 알파를 그냥 쓰면 되는데 이때 전제가 붙는다라는 거야. 베타라는 극한값이 0이 아닐 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즉 분모가 0일 때는 극한값 자체를 지금처럼 바로 계산할 수가 없어.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뒤에 나오는 다른 계산법을 사용을 할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분모가 0이 아닐 거라는 전제를 깔고 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확인됐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바로 이거야.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k배를 한 fx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면 x라는 변수가 a로 가까워지는데 k배, 상수의 역할을 하게 되겠지.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그냥 알파라는 극한값을 k배하면 된다. 요거.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할 때 극한값끼리 더하거나 뺀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따로따로 극한값 아까 리미트 fx, 리미트 gx로 해서 선생님 주황색으로 써놨던 거 있었지? 그것처럼 해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도 좋아. 알겠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극한값이 존재할 때야. 그래서 왜 안 되는지 아까 얘 하나 들어줬었지? 나눴더니 합쳐져 있을 때 극한값을 찾을 수 있었는데 나누니까 못 찾는 경우들이 있었잖아. 그런 경우들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극한의 성질이야. 이 내용은 무조건적으로 외우고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나 믿어도 돼? 좋아. 그럼 자, 요 내용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 필수 예제 1번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필수 예제 1번을 보세요. 자, 필수 예제 1번을 지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x-1분의 f의 x-1을 했더니 4가 돼버렸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풀려면 어떻게 했었어? x에다 그냥 밀수 대입하는 거였잖아. 맞지? 정확히 말하면 얘는 뭐냐면 요 얘기하고 있는 거야. x-1 대신에 gx 쓰면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문제가 있어. 요렇게 해서 바로 극한값 계산을 해내려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잖아.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어때? 분모에 1 대입하면 0이 돼버렸지? 맞아요? 아니에요?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분모가 0이 될 거니까 사실은 0분의 라는 분수값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근데 지금은 보니까 어때? 4라는 극한값이 나와버렸지.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 거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필수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정리해야 되느냐? 두 번째, 특수한 형태들에 대해서 알아둬야 돼. 특수한 형태들을 어떻게 정리할 건지.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극한의 특수한 형태가 여러분들 오늘 수업을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거라고 얘기했었던 부분이 있었지? 문제풀이하는 유형으로 들어갈 거라는 거,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할 거야. 그 중에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무엇이냐? 응꼴이라고 불러. 읽어봐. 뭐라고 읽어야 돼? 왜? 한글 못 읽음? 뭐라고 읽어야 돼? 응. 맞지?
그래서 은꼴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확인돼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은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냐? 분모가 0이고 분자가 0이 되는 케이스라는 얘기야. 은꼴. 확인됐습니까? 이해돼요? 즉 은꼴의 형태를 가져야지만 우리는 특수한 형태로 분류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자고.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거에서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x-1분의 아까 위에서는 fx-1이었지.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우리 관계식을 이렇게 써줄게.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썼어. 내가 만약에 그냥 이렇게 써놓은 거야. 확인되니? 그럼 이렇게 된 식을 보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인수분해를 해서 약분이 가능하면 약분을 해낼 수 있는 거지. 자, 그럼 약분을 해보자고. 자, 인수분해를 하면 x-1분의 x-1과 x 플러스 1의 곱이 돼버리지. 그럼 그 순간 약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 식이 이제 어떻게 바뀌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면서 그때 x 플러스 1에 대한 극한값을 찾으세요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걸로 문제가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분명히 여기 지금 분모에다가 1을 대입해봐. 0이 돼버렸지. 원래 우리 못 찾는 거잖아. 맞지? 근데 지금 찾을 수 있어 없어? 있게 돼버렸지. 확인돼요? 다시 말하면 이런 꼴이 되려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그 식과 똑같은 식이 분자에 있어서 약분을 시켜서 없애줬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만약에 우리가 분모라는 녀석이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때는 이러한 꼴이 되게끔 고쳐야 된다. 식을 생각해야지만 극한값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가 돼버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x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1로 써줬다라고 생각을 해봐. 약분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분모는 0이지. 위에 1 대입하면 얼마야? 2지. 다시 말하면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고 분자는 2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야. 그럼 분자는 아무리 커져봐야 1일 텐데 분모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질 거니까 계속 작아질 거란 얘기지. 그럼 결국에 이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0으로 결국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잖아. 계속 0이 되지 못하면 0으로 가까워진다. 그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긴 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해석을 안 한다는 거야. 확인돼요? 어쨌든 일단 무조건 요 모양이 됐어. 그러면 여기 어때? 분모는 0이지만 분자는 0이 되지 않지. 이렇게 돼버리는 순간 극한값을 못 찾게 되는 거잖아. 분모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확인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분의 0꼴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즉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래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하자. 확인돼요?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전에 봤었던 필수 문제 4번의 첫 번째 걸 볼 거야. 필수 4번 맞지? 아 필수 이제 1번이구나. 1번의 첫 번째. 자 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x-1분의 f의 x-1 이게 지금 4라는 극한값을 가집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확인되니? 다시 말하면 x에다 1 대입해봐. 분모가 0이 됐지? 그럼 여기도 1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돼주는 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1을 직접 대입했더니 f의 0이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됩니다라는 걸 일단 우리는 하나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문제 이제 계속 읽어보자고. 이거 읽 때 우리는 뭘 찾으려고 했느냐? 리미트 x가 갑자기 0으로 가까워지면서 x 플러스 fx 분의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fx 이것 값을 찾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우리가 끝까지 쭉 봤는데 이제 갑자기 이걸 찾으라고 시켰어. 자, 그럼 한번 찾아보자. x에다가 0을 대입했어. f0은 0이라며. 그럼 분모 0이고 0이잖아. 분자도 0 대입하고 0 대입하면 0 빼기 5 곱하기 0이니까 어차피 0이잖아. 맞죠? 그러면은 0분의 0이잖아. 분자는 한없이 작아질 거고 분자도 한없이 작아질 거야. 약분이 되는 요소가 보이지도 않아.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극한값을 찾으라고 시켰단 말이야. 얼마가 될까? 뭔가 머릿속에 막 떠오르진 않지? 확인이 돼,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이 와? 잘 모르겠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식이 요거만 가지고서 그냥 0이고 0이잖아. 우리가 분명히 0분의 0꼴로 변환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0분의 0꼴이 되면은 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라는 얘기가 돼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보느냐? 처음 나왔었던 요식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요식을 우리는 지금부터 알아보기 쉬운 식으로 바꿔줄 거야. 어떻게 바꿀 거냐? 여기서 x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여기도 똑같이 0으로 가까워지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근데 x는 분명히 1로 가까워진다고 하는데 0으로 내 맘대로 가까워지게 바꿀 수는 없잖아. 근데 이 방법을 쓰면 가능해. 평행이동시키면 돼. 혹은 치환을 하면 되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x-1이라고 돼 있는 식 있지? 이걸 우리가 t라고 치환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x가 1로 가까워지잖아? 지금 우리 x가 1로 가까워졌지? 그러면 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t라는 값은 뭘로 가까워져? 0으로 가까워져 버리지? 맞아요? 아니요? 이해돼? 안 돼? 돼? 그럼 이제 이 식 변환해. 어떻게 바꿀 거야? 리미트 t가 0으로 가까워지고 있지. 그 상황에서 분모가 t가 되고 분자가 ft가 돼버리잖아.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생긴 식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뭐 하라는 얘기야? 4로 바꿔 쓸 수 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럼 이제 이 식의 모양이 나오게 이 식을 변환해 주겠다는 얘기야. 어떻게 변환할 거냐? t분의 ft잖아. x분의 fx라고 봐도 되는 거지. fx 밑에 분모 x가 깔리면 되는 거잖아. 즉 분자 분모를 뭐 하면 돼? x로 나눠버리면 그만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돼? 안 돼? 어디서 막혔어? 여기까지 나왔어? 그럼 이 모양이 여기서 나오게 만들고 싶어. 즉 t분의 ft잖아. t는 변수일 뿐이잖아. x분의 fx가 돼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fx 밑에 x가 깔리고 싶어. fx 밑에 x를 집어넣고 싶어. 분자 분모를 뭐 하면 돼? x로 나누면 되잖아. 곱하기 x분의 1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나눠봐. 뭐가 돼? 1 플러스 x분의 fx 되지. 분모. 맞아? 분자는 x 플러스 x 마이너스 5 곱하기 x분의 fx 되는 거잖아. 맞아요? 여기다 리미트가 되는 거야. x가 0으로. 그럼 우리 아까 전에 했었잖아. 리미트 나오면 쪼개도 됐었지. 그리고 변환해도 바로 계산해도 됐잖아. 여기 보니 이거 얼마라고 보면 돼? 4잖아. 우리 찾아놨으니까. 그럼 얘가 4. 다시 이거 얼마? 4. x는 얼마? 0이었잖아. 그럼 이제 계산하자. 분모가 뭐가 돼? 분모가. 그래, 5. 분자는 마이너 20. 계산하면 얼마? 이렇게.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0분의 0꼴이 나왔어. 뭐 한 거야? 문제에서 주어진 보기 하나 나왔지? 우리가 보기 쉬운 형태로 바꿨지? 이 모양을 여기서 나오게끔 식을 변형을 해버렸던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관계식이 안 나올 때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뒤로 한 점 넘겨서 필수 문제 2번을 봐봐.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을 보면은 딱 보니까 뭐가 나와버렸어? 관계식이 아예 나와버렸지. fx 이런 거 없이 그냥 관계식이 통째로 나와버렸잖아.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또 해보는 거야. 자, 필수 예제 2번의 첫 번째 거 눈으로 보면 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어. 이 상황에서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4, 마이너스 4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지? 자, 분모에다 1 대입했더니 얼마 나왔어? 0. 분자에다 1 대입했더니 0. 0분의 0꼴로 나왔지? 그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하고 생각했던 거야. 아까 전에 우리 잠깐 예 들었을 때 0분의 0꼴 나왔을 때 인수분해 다 해놓고 놨더니 x-1이 분자 분모에서 소거됐었잖아. 맞지? 그랬더니 극한값이 나와버렸네? 아까 우리 예 들었을 때 그랬잖아? 이번에도 똑같이 일단 인수분해부터 시작하는 거야. 확인됐니? 자, 그럼 인수분해부터. 분모 뭐 돼요? 빨리 인수분해봐. 빨리빨리 불러줄래? 분자는? 한 번에 안 돼? 되지? 요렇게. 그랬더니 어때? 약분되는 게 보이지? 1 대입하면 0 되는 식이 약분이 돼버렸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1 대입하면 0은 나오겠지? 확인됩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계산하자. 얼마 돼요? 그러면 5분의 1 들어가면 2 이렇게. 그래서 극한값이 5분의 2구나. 확인됩니까? 즉 0분의 0꼴이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인수분해해서 식을 정리해서 약분.
0으로 만드는 값을 약분. 확인됐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건 어떻게 할 거야?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루트가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야,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 그래, 유리화. 근데 우리가 보통 유리화라는 거는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거였잖아. 근데 이번에 루트가 분자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우린 뭐 하면 돼? 분자 자체를 유리화 해버리면 돼. 확인됩니까? 그럼 분자를 유리화하고 싶어. 어떻게 할 거야? 루트 x제곱에 플러스 5에다가 플러스 3을 분자와 분모에 똑같이 곱하면 되겠지? 맞아? 자, 그럼 분자에 곱하면 루트 벗겨지지? x제곱 플러스 5 계산하면 마이너스 9. 그러면 결국에 식 정리하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는 동안에 분자가 어떻게 되는 거야?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5에서 마이너스 9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돼버리잖아. 이거 1로 가까워지는 거 맞아? 아니잖아. 2로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렇게. 맞죠? 그리고 분모는 x-2에다가 아까 우리 유리화했던 그 길다란 식이 곱해지게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또 약분이 돼버리잖아. 여기 x 플러스 2만 남겠지? 그러면 2 대입했을 때 0 되는 식이 또 사라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2 대입해서 마저 계산 끝내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2 대입해봐. 4에다 5 더하니까 9, 3. 3 더하니까 6. 즉 이거 극한값 분모가 6이라는 얘기잖아. 맞니? 그리고 2 대입했더니 4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 3분의 2. 이렇게 찾게 되는구나. 확인됐습니까? 그러니까 0분의 0꼴. 우리가 0분의 0꼴이라는 걸 확인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조건 뭐 하는 거야? 식정리. 인수분해를 하건 유리화를 하건 약분을 하거나 어떻게든 기타 등등의 수를 써서 0으로 만드는 식 자체를 없앨 생각을 하는 거야. 약분시켜서 없앤다. 확인돼요? 그러니까 이게 0분의 0꼴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단 알아야 써먹을 거 아니야?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어떻게 했어? 일단 대입해서 얼마 나와 계속 확인했지? 이게 확인하는 방법이야. 즉 1 딱 대입했어. 0 나왔지? 대입했어. 0 나왔지? 아 0분의 0 분꼴이구나. 아까 2 대입했어. 분모 0이야. 2 대입했어. 분자 0이야. 아 0분의 0꼴이구나. 확인됐습니까? 일단 무조건 대입해서 확인해서 0분의 0꼴인 걸 확인되는 순간 무조건 뭐 하겠다? 식정리할 거다. 이해돼요? 안 돼요? 믿어도 됩니까? 정말입니까?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넘어옵시다. 앞으로 넘어와서 21쪽에 필수 문제 1번의 두 번째 걸 눈으로 보자고요. 그냥 눈으로만 봐. 두 함수 fx, gx가 있다 그랬지? fx랑 2gx를 더한 게 6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대. 근데 똑같이 1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극한값이 3이래. 이 말인 즉슨 fx는 극한값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일까? 이렇게 물어볼게, 그러면. 자, 이제 이 0분의 0꼴에 대한 얘기 했잖아, 맞지? 요거 잠깐 접어두고 우리 다시 극한의 성질로 돌아올 거야. 여기서 지금 필수 1번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fx에다가 플러스 2gx를 한 거에 대한 극한값이 6입니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야. 자, 이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았더니 이게 3이었대. 그때 나는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본 거냐면 자, gx 극한값 3이지? fx 극한값 있을까 없을까? 가질까 안 가질까? 가지겠지. 왜? 얘가 하나 3인 거 알았잖아. 다시 말하면 얘네 두 개가 합쳐져 있던 식이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얘도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면 gx가 3일 때 efx 마이너스 gx의 값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했지? 맞니 아니니?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부터 찾아보자.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가 얼마인지를 먼저 찾아보자. 어떻게 하면 돼? 요식 두 개로 쪼개는 거야. 그럼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2 곱하기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 그게 6이다. 근데 x가 1로 가까워질 때 gx는 3이잖아. 그럼 3에다 2 곱하면 6이잖아.
6에다가 얼마인가 극한값을 더해서 6을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얼마 더하면 돼? 0 더하면 되는 거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뭘 찾으라고 시켰어? 리미트. x가 1로 가까워질 때 2fx 마이너스 gx 이거 극한값 찾으라고 시켰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리미트 fx가 0이고 리미트 gx가 3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얼마가 됩니까? 그냥 마이너스 3 바로 나와버리게 되겠네. 성은 이해돼, 안 돼?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바로 밑에 3번 문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3번 문제 지금 보면 fx는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로 발산해. 맞지? 근데 무한대로 갈 때 fx-gx가 1이라는 극한값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때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fx 플러스 gx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확인되니? 자, 그러면 이제 필수 문제 3번이야. 자, 가보자. 필수 문제 3번. 자, 리미트. 지금까지는 조금 다르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다 숫자로 상수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무한대로 보내본 거야. 그랬더니 fx가 계산해드리 뭐가 됐어? 무한대가 돼버렸지. 근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더하기 gx를 한 게 얼마로 나왔어? 빼기 gx를 한 게 얼마네? 1이라고 나왔어. 이 상태에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fx 분의 fx 플러스 gx 이거에 대한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라고 시킨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보던 극한의 성질에서도 포함이 안 돼 있고, 그치? 성질에서는 다 특정한 숫자로 보내고 있었으니까. 맞지? 그리고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역시 없었어. 왜? 우리가 극한의 성질에서 저 5가지 성질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라 그랬지? 극한값을 가지고 있을 때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처럼 발산을 하는 경우에서는 우리는 애초에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쵸? 맞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극한의 성질 6번째 게 등장을 하게 돼. 이건 여러분들 책에 안 나와서 따로 좀 적어줘야 돼.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잘 봐. fx에 대한 극한값이 무한대잖아. 맞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볼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fx분의 1에 대한 극한값을 찾으면은 이거는 뭐가 되겠어? 무한대분의 1이 되겠지. 분모가 한없이 커지는데 분자는 1로 고정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숫자는 어떻게 되겠어? 0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우리는 얘를 0이라고 해석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죠? 요렇게 기억을 해줘라. 이해되니? 나 믿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게 6번째 성질로 여러분들 거기 19페이지에다가 하나만 적어놔. 5번 옆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하나 적어놔. 무한대로 보낼 때 요렇게 됩니다. 라고. 적었어? 적었어요? 좋아. 요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얘랑 얘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봐봐. 우린 요걸 찾고 싶어. 일단 여기 보이는 요 식을 우리는 이렇게 분해할 수 있을 거잖아. 1 플러스 fx분의 gx 이렇게 분해를 해서 여기에 리미트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을 가지는지 어떻게 되는지만 우리 확인하면 된다는 얘기지. 맞아? 이걸 요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요 2가지 사실을 가지고. 이해되니 안 되니? 자,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할 거냐? fx분의 gx. 분모에 fx가 내려오고 분자에는 gx가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기 보이는 이 식을 뭐 하면 될까? fx로 나누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내 맘대로 fx 나누면 분명히 극한값이 어떻게 되겠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란 말이야. 확인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약간의 식 변형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식을 변형할 거냐면 우리는 fx-gx라는 이 하나의 식을 지금부터 hx라는 새로운 식으로 적어볼 거야. 확인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뭘 알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hx라는 녀석의 극한값은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되지? 그리고 우리는 다시 여기 위에 있는 이 식 보이지? 이걸 변형해서 gx라는 식은요. gx라는 식은 hx에서 마이너스 fx 한식이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여기까지. 잠깐만. 이게 아니지. 바뀌었지. hx에서 fx를 빼. 어이씨, 미쳤나봐. fx에서 hx를 빼야지. 요걸 이항에 갈 거니까. 여기까지 이해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다시 돌아오면 리미트 x가 a로 가까워질 때 fx분의 fx 플러스 gx 이렇게 지금 써져 있는 거지? 우린 여기 보이는 이 gx라는 녀석을 fx로 설명할 수가 있어지게 되는 거야. 왜? 요거 대입하면 되거든. 맞죠? 대입하자. 그럼 뭐가 돼? fx분의 지금 두 개 더하는 거다잉? 그러면 fx까지 더하니까 2fx 그 다음에 마이너스 hx 그리고 여기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요렇게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이 식 우리 어떻게 하면 돼? 변형할 수 있겠지? 어떻게 변형돼? 2 마이너스 fx 분의 hx로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무한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 남았어. 뭐 남았어? 요것만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여기 2라는 극한값 있고 요거가 이제 얼마가 나올지. 맞아 아니에요? 맞죠?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요거 할 수 있는 방법 fx분의 hx 우리가 지금까지 찾아놓은 정보 안에 뭐가 있을까? fx분의 hx fx분의 hx 자, fx분의 1 뭐였어? 0 맞죠? hx 1 이거 뭐야? hx 곱하기 fx분의 1이잖아. 결국 뭐 하라는 얘기야? 1 곱하기 0 하라는 얘기잖아. 맞아요? 아니에요? 극한값을 가진다라는 사실로 바꿔버린 거니까.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야? 2에서 빼기 1 곱하기 0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실제 계산 결과 얼마 되는 거야? 2가 되는구나. 이렇게 찾아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변형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단순하게 그냥 기본적인 성질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무언가 식을 변형하는 요소들을 계속해서 준단 말이야.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로 나와 있는 거 뒤에 보면은 5문제 나와 있거든? 여기 안 쉬워. 오히려 필수 예제 2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식으로 이쁘게 나와 있는 문제들이 훨씬 쉽거든? 여기 나와 있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22쪽이 제일 어려울 거니까 최대한 공들여서 풀어보고 안 되면 또 질문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다시 본격적인 얘기로 돌아갑니다. 지금 보면은 특수한 형태에서 우리는 0분의 0꼴 하나만 지금 살펴봤었지? 근데 지금 이제 문제를 보다 보니까, 세 번째 문제를 보니까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들이 가끔가다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 뭐가 등장하게 될 거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라는 형태의 꼴도 분명히 등장을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함수가 하나가 있을 때 그 함수의 극한값을 찾잖아? 특정한 숫자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을 하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여기에 특정한 숫자로 수렴한다는 그 상황을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야. 0이 아닌 수와 0으로. 확인돼요? 그래서 0이 아닌 수로 수렴을 해버리잖아? 뭐 하면 돼? 이 기본적인 성질 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문제 풀어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0인 경우로 수렴하게 되면은 0분의 0꼴, 분수 모양으로 나오면은 이렇게 풀어라. 무한대, 발산하게 되면 이렇게 풀어라. 그럼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오는 모양이 이제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빼는 모양의 꼴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네 번째로 등장하는 게 무한대에다가 곱하기 0을 하게 되는 꼴까지 해서 총 4가지 형태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형태들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것들 가지고 조합을 하게 됐을 때. 확인돼요? 그래서 각각의 문제들이 이제 어떻게 풀지 그거에 대한 방법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 은꼴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식정리에서 무조건 약분이 될 거니까 식정리부터 해라 라는 얘기 했었지. 그러면 각각의 방법들이 이제 우리는 남은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해보고 갈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뒤로 한 점 넘겨서 24쪽에 필수예제 3번을 봐. 뭐 해볼까? 필수예제 3번 에서 뭐 해볼까? 1, 2, 3, 4 중에 하나만 골라봐. 어? 3번. 그래. 자, 필수 3번에 3번 보세요. 자, 필수 3번의 3번 문제를 보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었던 문제에서 마지막에 봤었던 문제랑 비슷한 모양이야. x가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버리고 있지. 그럼 분모가 x의 제곱에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제곱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잖아. 분모 x에다가 무한대 대입하면 분모는 당연히 루트 무한대 마이너스 4 뭐 이렇게 나오겠지. 결국에는 무한대라는 얘기야. 분자도 결국에는 무한대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되니? 이렇게 무한대가 돼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아까 전에 3번 문제 풀 때 이거 생각했었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녀석이 무한대이면 우리는 극한의 성질이라고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줬던 거 기억나지? 뭐가 있었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분의 1은 0이라는 수렴값을 가집니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 맞지? 요걸 이용해서 문제 푼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x가 무한대로 가잖아. 즉 우리가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은 x분의 1이라는 숫자는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이용하겠다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주어진 식 안에서 x분의 1이라는 식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혹은 x제곱분의 1도 괜찮고.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뭘 이용하게 될 거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분의 1이라는 녀석의 값은 0이라는 사실 자체를 이용할 거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걸 이용하자. 확인됩니까? 즉 이걸 이용할 수 있게 여기 보이는 x분의 1이라는 식을 우리는 주어진 시간에서 만들어내야 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우 힘들어. 여기까지 이해되죠? 확인돼요? 그럼 자,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보자. 일단 만들기 전에 먼저 눈으로 싹 봐봐. 눈으로 싹 보면은 분자 분모를 우리는 지금부터 나눠야 되잖아. 맞지? 어떻게 나눠야, 누구로 나눠야 될까?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x분의 1이라는 모양을 만들어내려면 x로 나눌까? 아니면 x제곱으로 나눌까? 뭘로 나눌까? x제곱으로 나눌까? 그럼 자, x제곱으로 나누자. 여기다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하고 여기도 곱하기 x의 제곱분의 1을 할 거야. 그러면 분모 쪽부터 정리를 하는 거야. 그럼 분모 쪽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분모에 있는 이 x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 줘야 돼. 그치? 그럼 뭘로 들어가? 루트 안에 x의 4제곱으로 들어가서 x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이 돼버린다는 얘기야. 1이 아니라 4. 확인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x제곱 계산하면 여기 2가 되겠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요? 그럼 자, 이제 여기를 정리해보자. 여기가 뭐가 돼?
x의 제곱 분의 1 플러스 x의 4제곱 분의 3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되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x의 제곱 분의 4. 이게 바로 분모야. 자, 이 상태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대입해봐. x에다가 무한대 대입할 거야. 그럼 여기 뭐 돼? 0, 0, 0. 여기도 0, 여기도 0. 분모가 결국 뭐야? 0. 근데 분모가 0인데 분자는 1에.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럼 우리 잘못 대입한 거야. 잘못 곱한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확인돼요? 그럼 다른 숫자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누구 곱할래? 누구 곱할래? x분의 그래, x분의 1로 가보자. 그러면 x분의 1로 가버리게 되면 여기가 x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루트 안으로 일단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럼 분모가 뭐가 돼? 루트 안에 x의 제곱분의 x의 제곱에 플러스 3 빼기 x분의 4가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2x가 될 거야. 확인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다시 우리가 쪼개면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3이 루트 안에 있고 빼기 x분의 4가 돼 있는 거지? 자, 이 상태로 분모에다가 이제 x절이 무한대 대입할 거야. 그러면 여기 얼마 돼? 0. 그러니까 루트 1이 남은 거야. 맞지? 여기 0 빼기 0이잖아. 그럼 결국 분모가 뭐란 얘기야? 루트 1만 남은 게 되겠지. 그리고 분자는 무한대 들어갈 거니까 그냥 무한대가 되겠지? 그럼 결국에 이거 결과물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봐. 단순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쓰는데 x분의 1이 0이다라는 걸 알았지만 이걸 이용하려면 곱해야 될 숫자 지금처럼 고민하다 보면 시간 모자라겠어? 안 모자라겠어? 모자라겠지. 뭔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왔다라는 얘기야. 확인되니? 그래서 요 두 번째 얘기는 공식화시켜서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해. 공식화시켜서. 그걸 지금부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알겠지? 자, 필수예제 3번을 지우고 우린 여기다가 세 가지 모양을 적어줄게. 잘 봐봐. 내가 만약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1분의 x 플러스 1이라는 식을 하나 적었어. 자, 이 식을 보는 관점은 분자 분모가 1차식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요.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똑같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세요. 확인됐죠? 정리됐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식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분모는 x-1, 분자는 x제곱 플러스 1로 분자의 차수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질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플러스 1. 이번엔 분모의 차수가 높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야. 확인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 둘 다 x가 보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거 확인됐지? 분자 분모를 다 x로 나눠버려. 그럼 주어진 식의 모양이 1-x분의 1분의 1 플러스 x분의 1이 돼버리지. 맞아요? 그러면 어차피 0일 거니까 최종적으로 극한값은 얼마야?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지.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야. 분자와 분모를 x로 아까 우리 x제곱으로 나눠봤었잖아. 그러더니 여기서 나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x제곱으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x분의 1 되지. x제곱분의 1 되지. 0 빼기 0이니까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x로 나누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자, x로 나눴어. 그럼 뭐가 돼? 1 마이너스 x분의 1 분의 x 플러스 x분의 1이 돼버리지. 0이고 0이지. 1분의 무한대지. 그러니까 무한대가 나온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자, 그럼 이번엔 여기야. x제곱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뭐가 돼버려? 1 마이너스 x의 제곱분의 1 분의 x분의 1 플러스 x의 제곱분의 1 되지. 자, x제곱분의 1 어차피 0이겠지.
1 빼기 0이니까 1이야 분모. 분자는 0 더하기 0이지? 그러니까 최종 결과 뭐야? 0이 돼버리지. 자, 세 가지 식에서 우리 뭔가 특징을 잡아내야 돼. 어떤 특징 가지고 있을까? 비교해봐. 분자 분모의 차수가 똑같으니까 극한값이 나와. 분자의 차수가 더 크니까 발산이야.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냥 0으로 수렴하는 거야. 확인돼요? 안 돼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걸 이용해서 푸는 게 정석이야. 할 줄 알기는 해야 돼.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분자와 분모의 차수를 구분한다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같다. 여기 지금 차수란 말 생략한 거야. 차수가 똑같다. 차수가 똑같다. 그럴 때는 우리는 바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들을 가지고 바로 극한값 찾아버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봐. 내가 여기를 x-라고 x 플러스 1로 썼지만 내가 여기를 만약에 3으로 바꾸고 여기를 2로 바꿔버리잖아? 봐. 2로 바꾸고 3으로 바꿨어? 그럼 여기가 뭐가 돼? 2가 되지. 여기가 뭐가 돼? 3이 돼버리지. 그럼 극한값이 얼마로 바뀌어? 2분의 3으로 바뀌는 거잖아. 확인돼요? 즉 차수가 똑같으면 그냥 최고차항의 개수 바로 그냥 가지고 와서 쓰란 얘기야. 이해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번엔 다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높아. 그러면 아무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확인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낮아.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무조건 0으로 수렴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그냥 공식 삼아서 외워서 공식에다 숫자 대입하는 쪽으로 따라가 버려. 그럼 바로 정답 나와. 자, 1번 문제 눈으로 그냥 봐. 필수 예제 3번에. 분자 분모의 차수, 최고차항 차수 똑같아 달라. 분모 3번의 첫 번째 분모 2차고 분자도 2차잖아. 차수 똑같지?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와. 분모는 최고차항의 개수 1이고 분자는 6이지. 그럼 그냥 1분의 6. 그래서 극한값 얼마? 6. 바로 정답 봐. 맞아 아니야? 확인되지? 자, 두 번째 거 봐. 분모의 차수랑 분자의 차수 중에 누가 더 높아? 분모가 더 높지? 그러면 분모가 더 높으면 뭐라고? 무조건 그냥 0이라고. 정답 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자, 그럼 세 번째 문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세 번째 문제 봐. 분자는 2x제곱이니까 2차잖아. 분모는 x제곱에 루트 돼 있지?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자, 차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분모에 있는 식 봐봐. 분모에 있는 식에서 루트 x제곱 플러스 3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수 결정할 때 이 플러스 3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안 필요하지. 그냥 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요거 그냥 루트 밖으로 꺼낸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가 나와? x가 그냥 나와버리지. 맞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란 얘기야? 1차라는 얘기야 분모가. 알겠어요? 그럼 분모가 1차잖아. 분모의 차수가 더 낮잖아. 그럼 무조건 뭐야? 그냥 무한대로 발산이야. 정답 나오잖아. 확인돼요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분자 몇 차야? 1차지. 분모는 몇 차야? 아니, 정확하게 다시 봐봐. 1차 맞아? 여러분, 분모 몇 차야? 분모 몇 차야?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 1차 맞아. 이거 왜 고민해? 왜 내가 1차 맞아? 하고서 물어보니까 또 아닌 것 같아? 뭐 언제는 안 그랬어? 항상 그랬지? 아? 아니? 야, 너는 춥지만 나는 더워. 자, 이렇게 써져 있어. 맞지? 그럼 지금 x가 뭐라고 나와 있어? 이번에 조금 문제가 달라. 평소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지. 우리가 보통 x가 무한대로 가다고만 보는 건데 갑자기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와버렸지? 그러면 이거 루트 밖으로 꺼낼 때 우리 양수화 과정을 머릿속에 잘 떠올리면서 가면 돼. x가 무한대로 가잖아? x가 결국 양수란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양수니까 x가 그대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버리잖아?
음수라는 얘기지? 꺼낼 때 그거 조심하면 돼. 그럼 잘 생각해봐. 어차피 차수 결정하는데 이 플러스 1 필요해, 안 해?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루트 4x 제곱이니까 루트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야? 2x를 제곱한 게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 제곱과 루트를 지웠어. 2x가 나와야 되겠지. 근데 음수라며. 누구로 나와야 돼? 마이너스 2x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분의 x야. 이렇게 리미트가 됐어 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해도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결국은 극한값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찾아지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이 세 가지 공식 잘 기억해놔. 그럼 문제 푸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될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이거 공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서술형 문제에서 이거 계산하는 과정 차례대로 순서대로 쓰세요라고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뭐 x제곱으로 나누고 x로 나누고 막 고민했었지? 그지? 그때 뭐 하냐면 분모 있지, 분모.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고 생각하면 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알겠어요? 직접 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좋아.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꼴까지 정리했고 이제 세 번째 이 얘기로 들어가는 거야. 자, 세 번째 꼴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형태가 거의 고정이 돼 있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어떤 식으로 등장하냐면 필수 문제 4번 같은 형태가 대다수야. 어떻게 돼 있어? 루트라는 녀석이 등장을 하고 있지. 맞죠? 그래서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나오는데 식의 모양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루트가 포함된 식에서 우리가 x자리에다가 무한대를 대입했더니 x에다 숫자를 뭐 대입하고 뭔가를 했더니 결국에 무한대랑 무한대가 빼는 형태가 등장을 했어. 그러면 무조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즉 루트가 포함된 식이 일단 기본 베이스야. 확인돼요? 그러면 루트가 포함된 식이 보이는 순간 우리는 뭘 떠올리면 돼? 무조건 유리화 과정만 떠올리면 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유리화는 분모만을 유리화했었지. 근데 지금부터는 루트가 분모에 나오잖아? 분모를 유리화하면 돼. 루트가 분자에 나오잖아? 분자를 유리화하면 돼. 분모 문제 다 나오잖아? 유리화 2번 하면 돼. 분자 분모 동시 유리화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리화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뭘로 풀어볼 거냐면 필수 문제 4번의 첫 번째 거를 눈으로 볼 거야. 자, 식의 모양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결국에는 x가 또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4번의 첫 번째 거 보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까워지면서 루트 x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있는데 무한대 대입하면 앞에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겠지. 빼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맞죠? 그랬을 때 루트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을 했지. 그러면 이거 유리화하면 되겠구나. 확인됩니까? 그럼 유리화를 할 건데 선생님 유리화 그동안 할 때는 분모만 유리수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분자 쪽이잖아. 지금은 분모 1이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상태로 놓고 유리화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확인되니? 그럼 유리화 하려면 누구 곱하면 돼? 루트 x제곱 플러스 6x에다가 플러스 x를 분자 분모에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주어진 식의 모양이 루트 x제곱에 플러스 6x 플러스 x 한 거 분의 분자 쪽은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x의 제곱으로 식이 변형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사라지고 사라지겠지? 이 상태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무한대를 대입해봐.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 돼버렸지. 그러니까 결국 뭘 따라가는 얘기야? 다시 공식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야. 즉 다시 말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단독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란 얘기겠지? 분명히 식이 변화를 일으킬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알겠어요? 그럼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해봐. 분자 1차지. 분모 몇 차야? 1차. 그러면 분모 어차피 차수 결정하는데 6x는 필요 없지? x제곱 밖으로 나오면 x로 나오지?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2x, 분자는 6x. 그래서 결국은 2분의 6. 그러니까 얼마가 되는 거야? 3이라는 결과까지 도달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서 필수 문제 5번 보자고요.
자, 필수 문제 5번이 마지막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나와 있는 모양이거든?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결할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식의 모양을 봤더니 필수 5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걸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워질 때 x분의 1에다가 3x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 맞죠? 자, 식의 모양 x에다 0을 대입한다고 또 생각을 해봐. 0 대입하면 여기 얼마야? 여기 0 대입하면? 그냥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겠지. 분모가 하나씩 작아질 거니까. 무한대. 그리고 여기다 0 대입하면 1. 0 대입하면 1. 1 빼기 1 뭐야? 0.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된 거야.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럼 자, 이제 무한대 곱하기 0꼴로 나왔어. 마지막 나와 있는 이 모양인 걸 우리가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처럼 나와 있는 모양, 우리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잠깐 정리해 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앞에다가 적어놓고 밑줄 쳤잖아. 무한대 곱하기 0꼴 뭐 하라고 시켰어? 식을 변형해서 문제 풀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면 식을 지금부터 이 식을 변형해 봐야 돼.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변형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어떻게 해보면 될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 곱하기 0이 나왔을 때 x를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는 모양이 나오면 분명히 분자 분모에 미지수가 등장을 했다라면 분모를 0으로 만든다면 분자를 0으로 만드는 식이 분명히 약분되는 요소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확인돼요? 그런 식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런 걸 지금부터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여기도 지금 봐. x에다 0 대입하잖아? 분모 0이 되는 식이 있는 거잖아. 그럼 분자에도 그런 식이 나올 수 있게끔 변형을 해줄 수는 없을까?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걸 고민하게 된다면 결국에 이 뒤에 쪽에 있는 식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얘기인데 손댈 수 있는 방법은 통분밖에 더 있겠니? 확인돼요? 그래서 통분하자고. 그러면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3x 플러스 1에 다가 x 플러스 1을 하고 분의 x 플러스 1에서 3x 플러스 1을 빼면 되는 거네. 여기다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확인돼요? 정리하자. 그러면 x분의 1에다가 곱하기 분모는 그냥 3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1이라고 적고 분자만 계산해봐. 뭐 돼? 마이너 2x. 그러면 0을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게 만드는 x가 쏘고다는 게 보이잖아. 확인돼요? 끝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제 0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럼 분모 1 곱하기 1 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야? 마이너스 2라는 극한값을 가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됩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 형태는 어차피 0이 나왔잖아. 우리가 분모에 0이 들어가는 형태는 뭐 하라 그랬어? 분모가 0일 때는 0분의 0꼴을 만들어주면서 0이 되게 만드는 애를 소거시켜야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지금 마침 딱 식의 모양을 봤더니 무한대 곱하기 0꼴이긴 하지만 요 놈 하나가 지금 분모에 0이 되는 애가 보이잖아. 그러니까 저거 어떻게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더니 이번엔 통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확인돼요? 그러면 뒤에 있는 2번 문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야 될까? 2번 문제는 필수 예제 5번의 두 번째 거 분자 분모에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이잖아.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야지. 유리화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식 정리하다 보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4가지 유형 한두 문제씩 우리 지금 다 풀어봤거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게 되는 형태가 1, 2번 형태를 많이 봐. 이건 기본적인 모양이라서 잘 기억을 해놔야 되고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3번 아니면 3번도 많이 보고 4번 형태가 어려워지면 좀 등장을 하거든? 그래서 일단 1, 2, 3번 위주로 연습을 해서 확실하게 익혀도 그럼 4번은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생기기 시작을 해. 알겠어요? 그리고 4번은 정형화돼서 딱 이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내용이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무한대 곱하기 0꼴은 그냥 무한대 곱하기 0꼴은 문제 풀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임기응변으로 식을 변형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바로 옆으로 넘어가서 필수예제 6번 나오죠? 활용예제. 활용이면 그만 하면 되잖아. 맞지?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매가리가 없어졌어? 성훈아, 정신 차려. 힘들어?
그럼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고 풀어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보면 필수의 6번 마지막 문제 하자. 요거만 하고 오늘 마치자. 정신 차려. 요거만 하고 마치자. 힘내봐. 자, 문제 보면은 루트 x 위에 그래프 위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선분 ph-pa 값을 구하라 그랬지? 거기에 극한값 찾는 거잖아? 그럼 선분 ph 길이 우리 만들 수 있어 없어? p점이 뭐야? t, 루트 t잖아. h는 0, 루트 t잖아. 길이가 t네. 선분 pH는 t겠구만. 맞아요? 그럼 선분 pa는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써서 식 만들면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그거 가지고 그냥 대입해서 식 정리하라는 얘기야. 알겠어? 그럼 식 정리해놓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에 어떤 모양인지 확인해서 문제들 풀어나가면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봐. 자, 그래서 오늘 극한의 성질 기본적인 거 얘기했어. 극한의 성질, 그냥 리미트를 시그마라고 생각하고 쪼개고 합치고 하는 게 가능할 거라 그랬지. 근데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언제 된다고? 극한값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성질 하나 더 적어줬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분의 1은 0에 수렴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주어진 식들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식을 계산하는 형태들 네 가지 형태로 정리했고 네 가지 형태 문제들 간략하게 한두 문제씩 풀어봤던 거야. 확인됐죠? 나머지 문제를 풀면서 연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질문 있는 거 찾아갖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남은 거 진도 나갈 거거든. 그리고 연습 문제 풀 거거든. 그러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 있잖아. 연속까지 딱 끝나고 나면 우리 한 두어 번 정도 문제 좀 풀고 갈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촬영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퇴근해.